안녕하십니까. 고금TV입니다. 역사를 알면 그 속에는 눈앞에 닥친 어려운 일에 대처할 만한 수많은 사례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울 삼지 않으려면 우리가 굳이 역사를 배울 이유가 없는 법이죠. 영국의 유명한 소설가이자 웅변가인 조지 버나드 쇼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역사는 되풀이되는데 이를 항상 예측하지 못한다면 인간은 얼마나 경험해서 배울 줄 모르는 존재인가 라고 말이죠. 오늘은 춘추시대 제나라의 어진제상 안영이라는 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분을 높여서 안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제나라는 제후국이던 두루주자 주나라가 포악한 은나라의 왕인 껑거리주자 주왕을 정벌하고 천자국이 된 뒤에 처음으로 봉해 주어서 생겨난 나라입니다. 꽁거리라는 게 소의 엉덩이 밑에 가루된 나무 막대라서 본래 쇠똥이 많이 묻어 있는 물건입니다. 이 사람 이름이 본래는 수인데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미워했으면 죽은 뒤에 그런 벼루를 지어 주었는지 짐작이 갑니다. 주나라 무왕이 천하를 얻은 뒤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강태공을 제나라에 봉해 주었는데 이분의 성은 강이고 이름은 상이고 자는 자이죠. 이분이 위숫가에 낙지질하고 있을 때 제후국인 주나라의 제후인 창을 만나서 등용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강태공을 낚시질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이분이 병법에 매우 밝아서 육도삼약을 지어 지금까지도 전해져 내려올 정도이고 그 가치가 무경칠서 중에 송자병법에서 명성이 그 두 번째입니다. 창이 죽고 그의 아들인 바리제후가 되어서 당시 천자국이던 은나라를 공격하여 멸망시키는 과정에서 강태공이 많은 공을 세우자 제나라의 제후로 봉해준 겁니다. 이때만 해도 천자라는 호칭이 없었고 천자는 춘추를 보면 그냥 왕 혹은 천왕이라고 불렀고 제후는 공이라고 불렀는데 고려 태조, 조선 태조와 같이 처음 왕조를 개창하면 대개 태조라고 하듯이 처음 제후에 봉해져서 태공이라는 묘호로 붙여졌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안자는 이런 제나라의 24대 공인 영공 때에 처음 부친의 자기를 위해 벼슬길에 나아갔고 장공, 경공까지 3대에 걸쳐 섬겼는데 아주 대단한 명제상으로 안자, 춘추 등에 지금까지 그분의 언행이 많이 실려 전해집니다. 제나라의 재상인 안자는 지극히 검소하여 자기 집 식구들에게도 비단옷을 입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그 주위 사람들도 항상 겸손하고 검소하게 생활했는데 그 중에서 유독 안영의 마부만은 그렇지 못하고 시건방 떠는 사람이었던가 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토록 기고만장하던 마부가 웬일인지 갑자기 겸손해지고 조신하게 행동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마부는 평소 사람들이 마차를 보고 굽신거리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항상 거들먹거리며 어깨에 힘을 주고 다녔는데 갑자기 사람이 변하자 안자가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아래는 마부가 안자에게 대답한 말입니다. 어느 날 마부가 재상의 출근을 준비하는 모습을 그 마부 부인이 보았던가 봅니다. 그 부인은 커다란 일산이 젖은 마차 위에 잠옷 의기양양하게 폼을 잡고 서 있는 남편의 모습을 보니 속으로 한심스러웠던가 봅니다. 이윽고 저녁이 되어 돌아온 남편을 보고 부인이 말했죠. 저는 오늘부터 당신과 살고 싶지 않으니 이혼해 주세요. 아니 갑자기 왜 그러시오? 당신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세상의 마부요. 그럼 재상이 아닌 건 맞죠? 그렇소. 그런데 그런 건 왜 못 써? 우리 주인이신 안자는 키가 6자도 안 되지만 일국의 재상에 오르셨습니다. 그분은 제나라의 재상으로서 천하의 제후들도 두려워하는 분인데 매우 겸양한 모습으로 수레에 오르셨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키가 8척이나 되면서도 재상은커녕 마부밖에 못된 주제에 마치 자기가 재상인 양 거들먹거리고 시건방을 떨고 있으니 그토록 못난 사람을 어찌 남편으로 섬기고 살겠습니까? 그제야 깨달은 마부가 부인에게 말했다고 하죠. 내가 잘 못했소.
앞으로는 분수를 알고 겸손하게 살겠소 라고 말이죠. 마부의 이야기를 다 들은 안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며 분수를 알고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서 재상인 안자가 나중에 그 마부를 대부의 벼슬에 있게 해주었다고 합니다. 마부는 현명한 부인의 충고를 받아들이고 자기 몸을 빛나게 한 사람이죠.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자기에게 바른 말로써 충고하면 온갖 소리를 다하며 반격하고 앙심을 품으며 주위의 다른 사람들에게 충고한 사람 험담이나 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충고를 솔직히 받아들여서 자신을 반성하고 닦으면 자신을 이처럼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데도 말이지요. 내외간에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정치 문제에 이르면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옳고 그른 건 전혀 따져볼 생각도 않고 자기 일이 아닌데도 마치 자기 일인 양 계거품을 품으며 공박하죠. 아마 우리나라 사람이면 일본이 36년간 우리나라를 식민지 삼은 것에 대하여 평소에 미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테지만 이 친일파가 막상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이 지지하고 있는 사람이면 길 쓰고 변호하지 않던가요? 아마 자기 부모의 일도 이렇게 적극적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건 뭔가 이상하다, 뭔가 뒤집힌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안 드나 봅니다. 이런 자를 지지해주면 요 다음에 만약 또 다른 나라가 우리를 지배할 적이면 또 그 나라의 빌부터 우리 국민을 억압한다는 생각을 못하는 모양입니다. 충고하여 다른 사람의 나쁜 점을 고치게 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친구입니다. 면전에서 칭찬이나 하는 사람은 무언가 다른 목적이 있어서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인생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합니다. 실제로 안자는 자기 아래에 수년간 쓰고 있던 사람을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내쫓아버렸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그 연유를 묻자 이 사람이 자신에게서 밥 먹고 사는 동안에 자신의 잘못을 고쳐준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이 그 이유였다고 합니다. 아마 요새 말로 복지부동하는 사람이었던가 봅니다. 앞으로 제 이야기에 이 훌륭한 안자의 일화가 자주 등장할 겁니다. 다음은 안자에 얽힌 고사성어 하나 소개합니다. 안자가 처음으로 섬긴 군주인 제나라 영공 때에 도배 여성들 사이에 남장 풍습이 유행하여 영공이 이를 중지시키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애초에 이러한 유행은 영공의 총리에게서 시작된 것이었지만 영공은 자신의 총리들에게는 이 금령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장 풍습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금령이 지켜지지 않자 영공이 안자에게 그 이유를 묻자 안자가 대답합니다. 임금께서 하고 계신 것은 소의 머리를 내다 걸고 말고기를 파는 것과 같습니다. 궁중 안에서부터 그만 자면 유행은 곧 사라질 것입니다 라고 말하자 영공이 이 말을 옳게 여기고 그대로 시행하자 토성 내에서 남장 풍습은 곧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두마육이라는 말이 생겼는데 소머리를 내걸고 말고기를 팔았다는 이야기이지요. 후에 이 말이 양두구육, 즉 양머리를 내걸고 개고기를 팔았다는 의미의 사자성어로 변화하게 되었다고 합니다.